창문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그 창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의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집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예외 없이 창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버는 만큼 나갑니다. 조금 모이면 또 나갑니다. 특별히 낭비하지 않았는데도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도 습관의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기운의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닙니다. 창문은 기문의 문입니다. 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현관이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라면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집안의 모든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집 안의 재물 기운이 그 창문을 통해 조용히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의 방향이 나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들으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을 살아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절약해도 구멍난 그릇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창문의 방향별로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오늘도 내일도 기운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부터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창문 방향을 아무리 잘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창문이 기운이 드나드는 문, 기문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기운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가? 오늘 그 의심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명보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빨라지고 눈이 바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활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오래된 건물의 음침한 복도에 들어서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느낍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잘 흐르는 집은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가볍습니다. 결정이 빠르고 기에 민감하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힌 집은 모든 것이 무겁고 더딥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뭔가를 하려 해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간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안의 기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순환하고 창문으로 나갑니다. 이 흐름이 순조로우면 나쁜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은 집 안에 머뭅니다. 그런데 창문이 잘못된 방향에 있으면 이 흐름 자체가 뒤틀립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버리고 탁한 기운이 오히려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탁한 기운 속에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남양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절반은 남양은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방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좋아도 창문의 상태가 나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방향이 좋아도 창문 앞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방향이 좋아도 창문 밖에 나쁜 풍경이 있으면 그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방향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절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늘 부족했고 기회는 늘 손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반년 만에 오래 기다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살펴보니 거실 창문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나무가 있어 기운이 부드럽게 감싸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분이 더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닙니다. 공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간이 바뀌니 흐름이 바뀌고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잘 되는 집에는 반드시 기운이 흐르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방향마다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조심해야 할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의 창문이 있는 집에 사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내년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야 바꿉니다. 편한 말만 듣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북쪽을 향한 창문입니다. 북쪽은 음기여미가 강한 방향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북향 창문이 거실에 있습니까? 안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음기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기는 서서히 작동합니다.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북향 창문이 있는 집에 오래 사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기회가 와도 결정을 못하고 미룹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양 창문은 어떻습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저녁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하루를 마감하는 빛입니다. 풍수에서 서양은 기운이 소진되는 방향입니다. 활성화가 아니라 마무리의 방향입니다. 특히 안방 창문이 서양이면 자는 동안 기운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을 자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독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방향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향이 좋아도 이 상태라면 오히려 나쁜 방향보다 더 해롭습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창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문을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닦으셨습니까? 먼지가 쌓이고 물때가 끼고 손자국이 남아있는 창문, 기운의 통로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탁한 기운만 집안에 갇힙니다. 동남향 창문을 가지고 있어도 창문이 더럽다면 그 방향의 기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창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 박스, 오래된 짐, 쓰지 않는 가전제품. 이것은 기운의 통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기운이 창문에서 들어오려 하는데 앞이 막혀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운이 정체된 공간에서는 돈도 정체됩니다. 기회도 정체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는 것은 어쩌면 그 쌓인 물건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창문 앞을 먼저 치우십시오. 이제 가장 좋은 방향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어떻게 활용해야 재물운이 실제로 열리는지 듣고 나면 오늘 당장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조심해야 할 방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방향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막힌 것을 찾아 돌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동쪽 창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생명, 활력의 기운이 그 방향에서 옵니다. 동양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그 빛이 매일 아침 집 안의 기운을 새롭게 깨웁니다.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신선한 기운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주방에 동양 창문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다릅니다.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동양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창문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동남향에서는 따뜻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빛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방향의 기운을 풍수에서는 생기성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기운,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방향입니다. 재물도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면 자라나야 합니다. 동남향 창문이 있는 집에서는 그 자라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펴본 집들 중에 재물운이 강하게 형성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막힌 것이 없이 시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주변이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집 창문은 동남향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창문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운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북향이나 서양 창문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창문 안쪽에 밝은색 커튼을 다십시오. 흰색이나 아이보리 계열이 좋습니다. 운기를 반사하고 실내를 밝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 근처에 초록 식물을 두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돈나무나 스파티필름은 운기를 흡수하면서 재물 기운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방향이 나빠도 이 두 가지만 해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십시오. 단 5분입니다. 밤새 집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아침에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풍수 이전의 공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내쉬는 이산화탄소,
몸에서 나오는 노폐 기운이 방 안에 쌓입니다.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침부터 탁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한 달 안에 기운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문 방향을 아무리 잘 잡아도 이것 하나가 망가져 있으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재물 기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창문 방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 앞도 치웠습니다. 식물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운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은 정비했는데 행동이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좋은 방향에 있어도 절대로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 먼지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귀찮아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닫힌 창문은 잠긴 문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운은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정체된 공기 속에서는 돈도 정체됩니다. 기회도 정체됩니다. 하루에 단 5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문 앞 공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치우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창문 앞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쌓아둔 빨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먼지 쌓인 블라인드, 그리고 죽은 식물,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창문 근처에 죽은 식물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식물은 한때 생기가 있었다가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강한 음기입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재물운만이 아니라 건강운, 관계운 모두를 흐리게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기운을 만들어내지만 죽은 식물은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집 창문 근처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이제 창문 청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닦은 게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도 닦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문의 때는 기운의 통로를 막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더러운 창문을 통과하면서 탁해집니다. 창문 청소는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창문을 닦으면 재물 기운을 새롭게 하는데 특히 좋다고 합니다. 달의 기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날, 그 통로를 깨끗이 열어두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창문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낮에는 창문을 열어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에는 음기가 강해집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어두면 음기가 집 안으로 유입됩니다. 자는 동안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고 나서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이것이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커튼으로 가리십시오. 잠들기 전 30분 환기를 하고 그 후에는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는 것, 이것이 창문을 다루는 기본입니다. 창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문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 안을 어떻게 순환하느냐, 그것이 재물운을 완성합니다. 그 순환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은 창문에서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순환합니다. 그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창문 방향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집안의 주요 공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입니다. 기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 나갑니다. 이 흐름이 순조로워야 재물 기운이 집안에 적절히 머뭅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들어오다가 바로 막힙니다. 아무리 창문 방향이 좋아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관과 창문은 한 쌍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 이 둘이 모두 열려 있어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현관 불을 밝게 하십시오. 신발을 정돈하십시오. 이것이 창문을 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기운을 충전합니다. 이때 안방의 기운이 어떠냐가 다음날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안방 창문이 북향이거나 서향이라면 자는 동안 차가운 기운이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방 창문은 반드시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 기운을 조절해야 합니다. 낮에 환기를 마치고 밤에는 완전히 가려 두십시오. 안방이 조용하고 어두워야 몸이 진짜 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 기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은 어디입니까? 부엌입니다. 주방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집안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집은 기본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주방에 창문이 있다면 그 방향과 상태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 창문이 지저분하거나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의 근원이 탁해집니다. 집안에서 가장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창문이 바로 주방 창문입니다. 이제 창문 밖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창문 밖으로 나무와 자연이 보이는 집은 기운이 부드럽게 감싸집니다. 자연은 기운의 조율사 역할을 합니다. 날카로운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전봇대가 정면으로 보인다면, 날카로운 건물 모서리가 창문을 향하고 있다면, 쓰레기 덤이나 어두운 골목이 보인다면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삿이라고 합니다. 날카롭고 나쁜 기운이 창문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문에 반투명 시트를 붙이거나 식물로 시야를 가려서 살의 기운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의 높이와 위치입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창문이 너무 낮게 달려 있으면 기운이 바닥으로 깔립니다. 기운이 낮게 흐르는 집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창문이 너무 높으면 기운이 사람이 생활하는 높이를 그냥 지나쳐 흘러가 버립니다. 기운이 사람 곁을 스쳐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열리는 창문입니다. 공간의 기운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간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사람의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기운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문의 방향, 상태, 공간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간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쓰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창문을 갖추고 공간을 정비해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행동이 기운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드십니까? 뉴스를 봅니까? 나쁜 소식을 봅니까? 어두운 방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기운이 처음부터 흐트러집니다. 기운은 관성이 있습니다. 아침의 첫 행동이 그날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바깥 빛과 공기를 1분만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루의 기운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제 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 기운을 이야기할 때 공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물 기운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도 형성됩니다. 지갑을 아무렇게나 던져두십니까? 돈을 구겨서 넣습니까? 어차피 나가버릴 돈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재물 기운을 내쫓습니다. 기운은 언어에도 반응합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지갑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 영수증과 카드를 정리하는 것, 이것들이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고 머물게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축적되면 큰 흐름이 됩니다. 집안의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은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집안에 자주 다툼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정적인 말이 오갑니까? 짜증과 불만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집안의 기운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음악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잔잔한 대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작은 부수나 물 흐르는 소품을 창문 근처에 두는 것도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은 재물 기운과 연결됩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는 돈입니다. 이제 가장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짜리 습관입니다. 일어나면 먼저 가장 좋은 방향의 창문으로 가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이 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식을 기운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기운은 의식이 있는 쪽으로 흐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는 그 5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첫째, 창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오늘 확인하십시오. 나침반 앱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창문 앞에 쌓인 물건을 치우십시오. 오늘 당장입니다. 셋째, 죽은 식물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넷째, 창문 유리를 닦으십시오. 기운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1분간 서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북향이나 서양 창문이라면 밝은 커튼을 달고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일곱째, 오늘 밤 자기 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십시오. 이 7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공간을 바꿉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하면서 작은 것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언제 창문 앞을 치우고 앉았어? 창문 닦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운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것은 하나입니다. 삶이 크게 달라진 분들은 항상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창문 앞을 치우고 나서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문 방향, 공간 정비,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풍수의 진짜 의미는 환경에 순응하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추려면 사람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창문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탁한 마음이 공간의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남을 해치면서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공간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재물운은 결국 사람의 됨됨이에서 완성됩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사람 곁에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사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준비가 되면,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이 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돈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가족이 건강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는 삶, 그 삶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창문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창문 방향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창문 앞을 치우고 나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들고 계신 지갑이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갑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돈을 밀어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떠오르실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벌어도 남는 게 없었구나. 아, 그래서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렀구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허투루 산 적도 없고 놀면서 산 적도 없고 할 만큼 다 하고 살았다. 그런데 왜 돈은 늘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 분명히 벌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손에 남는 건 없다. 이 말 참 묵직하지요.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께는 더 깊이 와닿는 말일 겁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버텼고 중년에는 가족 때문에 버텼고 지금은 미래가 불안해서 또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도 통장에 남는 숫자는 늘 아쉽고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수입이 얼마냐,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요령보다 돈이 왜 머물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방 안에 있든 외투 안주머니에 있든 책상 서랍 속에 있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꺼내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구겨진 영수증이 몇 장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카드가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다 쓴 쿠폰, 오래된 메모지,
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명함, 접힌 종이, 잔돈과 카드 영수증이 한데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그저 돈을 넣는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머무는 작은 집, 작은 방, 작은 자리로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이 널려 있고 현관에 물건이 쌓여 있고 들어서자마자 답답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 말입니다. 그런 집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도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이건 그럴듯한 비유로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돈 흐름이 아주 작은 이 공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다시 나가고 또 다른 기회를 끌어오고 그렇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어딘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번 달에 좀 숨통이 트이겠지 싶으면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조금 쌓이려나 싶으면 예기치 않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마음이 놓일만 하면 병원비나 경조사비나 생활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왜 늘 부족하지? 왜 나는 항상 뭔가 아슬아슬할까? 그 이유가 거창한 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 켜켜이 쌓인 작은 혼란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 그것이 재물운의 흐름을 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미신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돈을 어떤 마음으로 만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지갑을 열고 닫는지, 그 습관들이 쌓여서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면 대충 접어서 넣습니다. 영수증과 같이 밀어 넣기도 하고 잔돈과 섞어 넣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종이와 카드 사이에 지폐를 끼워 넣고는 나중에 또 돈이 왜 안 남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을 귀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돈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것, 돈이 쉴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돈이 자꾸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이 모순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리법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버리고 어떤 카드를 빼라는 생활정보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돈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돈은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갑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패턴 속에 계십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힘들게 벌었는데 늘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들어오고 조금 더 머물고 예전보다 덜 새어나가고 조금씩 쌓이는 흐름 말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갑 속 단 하나의 변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분명히 작은 차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덜 새어나가고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안정되는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일 하다가도, 외출 준비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돈이 늘 남지 않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훨씬 더 깊고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재물을 막고 있었구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셨는데도 돈이 남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괜히 마음에 걸리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래,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 뜨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춥든 덥든 일터로 나가야 했고, 피곤해도 참아야 했고, 아파도 미뤄야 했습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버티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서운함이 남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게으르게 산 적이 없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내 손에는 늘 돈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기만 할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무겁습니다. 분명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실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영을 부리며 살아온 것도 아니고 사치를 즐기며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끼고 줄이고 참고 미루며 살아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참 이상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나갑니다. 이번 달엔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 싶으면 예상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집안 어딘가가 고장나고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해지고 차 수리비, 경조사비, 보험료, 생활비, 카드값이 차례로 줄을 섭니다. 조금 모일 것 같다가도 깨집니다. 조금 나아질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점점 지칩니다. 나중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팔자가 이렇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재물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 속에 오래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벌 수 있을까? 무슨 일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머무는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만들었지만 돈이 쉬어갈 자리는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도 손에 남는 느낌이 없습니다. 통장은 잠깐 불었다가 금세 얇아지고 마음은 늘 쫓기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있고 머무는 자리가 있고 빠져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들어오는 길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더 벌지? 어떻게 수입을 늘리지? 어떻게 기회를 잡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늘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허무합니다. 분명 애썼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한번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날, 연금 들어오는 날, 혹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잠깐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이번 달엔 그래도 조금 남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나가고 생활비가 줄어들고 생각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다시 조급해집니다. 그 기쁨이 너무 짧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안도감보다 곧 빠져나갈 것 같은 긴장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운의 흐름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괜히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살림은 항상 빠듯하고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흘려보내는 습관을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갑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습관, 돈을 급하게 넣고 급하게 꺼내는 행동,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니는 상태, 돈에 대해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버릇, 기분에 따라 소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돈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정돈된 마음으로 대하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벌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수입으로도 조금씩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더 벌어도 늘 부족합니다.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상태를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늘 그런 식이었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는 느낌 늘 있었지. 나도 모르게 늘 불안하게 돈을 대했구나. 맞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왜 돈이 안 남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모르면 계속 반복되지만 알게 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생각보다 분명한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갑 속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지갑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이 들어오는 길도 함께 막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갑 좀 어질러졌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 하나가 어떻게 전체 돈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전장을 보고 넣어둔 영수증, 병원비, 결제한 카드 전표, 이미 쓴 쿠폰, 오래전 모임에서 받은 명함, 한참 동안 쓰지 않은 멤버십 카드, 그리고 접히고 구겨진 지폐, 이런 것들이 한데 섞여 있다면 그건 단순히 정리가 안 된 수준이 아닙니다. 돈이 쉬어갈 공간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재물운의 입장에서 보면 기운이 맑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혼탁하다고 봅니다. 기운이 엉켜 있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흐름이 분명하고 자리가 마련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지갑은 돈이 쉬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들어온 돈이 잠깐 머무르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 현관 앞에 안 쓰는 물건이 잔뜩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집 안 공기도 답답합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통로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돈이 들어와도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정말 이것 때문일까? 설마 지갑 속 영수증 몇 장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그런데 바로 그 사소한 것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늘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더 오래 삶을 지배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갑 속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정 같은 것입니다. 영수증을 무심코 넣고 필요 없는 카드를 계속 품고 다니고 지폐를 구겨 넣는 행동,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정리하지 않는 태도, 돈을 관리하지 않는 태도,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태도가 곧 결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돈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 안이 어지러우면 물도 안정되게 담기지 않지요.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에는 돈도 안정되게 머물지 못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재물운을 막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지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이미 쓴 돈, 이미 끝난 거래, 이미 떠나간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계속 지갑 안에 붙들고 다니면 과거의 소비가 계속 현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과거의 흔적이 막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카드입니다. 한동안 쓰지 않는 카드, 필요 없는 멤버십, 의미 없이 꽂혀있는 각종 플라스틱 카드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지갑은 두꺼워지고 무거워집니다. 돈의 자리는 줄어들고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집중되어야 할 재물의 기운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겨진 지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구겨 넣는다는 건 급하고 무심한 태도입니다. 나는 돈을 함부로 대도 된다는 무의식이 쌓이는 행동입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이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쓸모없는 종이와 잡동사니입니다. 메모지, 전화번호 적힌 종이, 오래된 쿠폰, 필요 없는 종이 조각들, 이런 것들은 작은 것 같아도 지갑 안의 흐름을 꽉 막아버립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도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돈이 머물고 싶은 공간입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공간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종이는 정리하고 영수증은 지우고 카드는 줄이십시오. 그리고 지폐를 펴서 차분히 넣어보십시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이상하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지 못한 작은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만이 아니라 집과 일상 전체에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십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돈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5분 정리로 뭐가 바뀌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흐름을 바꿉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대부분 그런 작은 실천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 넣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작은 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어지러우면 돈은 들어와도 편히 쉬지 못하고 흘러나간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이고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분명히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갑 안을 전부 비워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꺼내 보셔야 합니다. 카드도 꺼내고 영수증도 꺼내고 지폐도 꺼내고 동전도 꺼내 보십시오. 왜 이 과정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지갑을 쓰긴 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늘 급하게 열고 급하게 닫고 습관처럼 넣고 빼기만 했지 내 지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워놓고 보면 그제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것을 품고 다녔는지, 얼마나 오래 지난 흔적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돈이 쉬어갈 자리에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을 얹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가?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래된 영수증, 이미 끝난 거래의 흔적, 안 쓰는 카드, 종이 쪽지들, 이것들은 지금의 돈 흐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고 공간을 좁게 만들고 무거운 기운을 남깁니다. 버리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비워내십시오. 이 과정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갑이 비워지니까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다. 정리하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리가 있어야 머뭅니다. 두 번째는 지폐 정리입니다. 이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지폐를 방향 맞춰서 넣으십시오. 구겨진 지폐는 한번 펴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넣으십시오. 왜 중요할까요? 이건 결국 태도입니다. 돈을 정리하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쪽으로 삶이 움직입니다.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돈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이 쉬는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아무데나 둡니다. 가방 안 깊숙한 곳, 식탁 위, 침대 머리맡, 차 안, 현관 바닥 근처. 하지만 지갑은 아무데나 둘 물건이 아닙니다. 돈이 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지갑이 머무는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깨끗한 서랍 하나도 좋고 늘 같은 위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하고 정돈되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둘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현관은 돈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현관이 어수선하고 어둡고 답답하면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약해집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먼지가 쌓인 현관 근처에 지갑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밝아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숨이 트이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운도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언제 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4월처럼 계절이 바뀌고 기운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작은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초하루처럼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좋은 시점에는 지갑과 현관과 침실을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외출 준비 전에 지갑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에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셈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흐름으로 살아갈지 스스로 다잡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지갑을 다시 한번 살피고 쓸모없는 영수증은 빼고 지폐를 정리해두고 주무십시오. 이건 하루의 돈 흐름을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반복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를 조금씩 바꿉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열 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갑을 너무 무심하게 엽니다. 급하게 열고 급하게 꺼내고 닫고 다시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갑을 열 때 잠깐 멈추십시오. 돈을 꺼낼 때 잠시 의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는지 꼭 필요한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흐름을 바꿉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소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결과가 늘 비슷합니다. 지금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이 계속됩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분명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 같고 우리 집 이야기 같고 내 주변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허투루 돈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계획 세우고 아끼고 가족부터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나는 왜 늘 벌어도 허전할까?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분에게도 수입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주 막막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잠깐 있다가 꼭 빠져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차가 고장나고 집안에 손볼 곳이 생기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이유를 모르게 늘 예상 밖의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재물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돈이 붙는 팔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서글퍼집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갑부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던 겁니다. 살림이 어려운 이유가 지갑 정리 안 해서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 지갑을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한번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펼쳐놓고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넣어둔 영수증, 언제 썼는지도 기억 안 나는 쿠폰, 쓰지 않는 카드, 오래된 명함, 반쯤 접힌 종이, 구겨져 있는 지폐, 지갑이라기보다 작은 잡동사니 상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분 마음에 아주 짧지만 강한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혼낸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알아차린 순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그분은 지갑 안의 것을 전부 꺼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카드도 정리하고 지폐도 펴서 차분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을 대하는 방식부터 바꿔보자. 그 뒤로 이분은 아주 큰 결심 대신 작은 습관 하나를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외출하기 전 지갑을 한번 확인하는 것, 잠들기 전 지갑을 다시 정리하는 것,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 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사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오늘 꼭 써야 하는지,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빌려주고 잊고 지냈던 돈이 돌아오고 정리되지 않았던 환급금 비슷한 것이 들어오고 아주 작은 수입들이 예상보다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르게 느꼈다고 합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전과는 뭔가 다르구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돈이 머물지 못했던 거구나. 이 말이 핵심입니다. 돈은 늘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늘 머물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 원인이 거창한 실패나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과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갑 하나, 단 하나의 작은 변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그분의 눈을 바꿨고 손을 바꿨고 생활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도 생겼습니다. 돈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면 바로 허무했는데 이제는 돈을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쓴 뒤에도 덜 불안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지출은 내 삶에 무엇을 남기는가? 이 질문 하나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은 의식하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뭅니다.
무심한 사람에게는 금세 흘러갑니다. 그 차이가 결국 재물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바꿨습니다. 지갑의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 두기도 하고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넣기도 하고 책상 위에 툭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갑이 쉬는 자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깨끗한 서랍 한 칸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정말 컸다고 합니다. 지갑을 아무데나 두지 않게 되니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습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통장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 빠져나가던 돈이 이제는 조금씩 남는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위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로또처럼 한 번에 뒤집히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물운의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출발점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꾸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 지금 바꾸면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패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누구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삶은 늘 반복되는 습관을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지갑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갑 하나를 넘어 집 전체의 환경과 말버릇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재물운을 더 크게 흔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돈은 흐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막히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로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갑, 돈, 습관, 정리, 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갑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갑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갑을 둘러싼 더 큰 환경에 있습니다. 집의 구조, 현관의 분위기, 침실의 상태, 평소 입에 붙은 말, 돈을 쓸 때의 감정과 습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재물 흐름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만 정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그대로라면 흐름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 군데만 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의 분위기와 습관을 함께 타고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집의 환경, 그 중에서도 현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로 봅니다. 돈의 기운도 복의 기운도 사람의 기운도 여기서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집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한동안 안 쓴 우산, 택배 상자, 장바구니,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불도 어둡고 문을 열면 답답한 공기가 먼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 속 경고입니다. 현관이 무거우면 집안 전체 기운이 답답해지고 답답한 기운은 결국 생활 태도와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관은 밝아야 합니다. 깔끔해야 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숨이 트이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두십시오. 오랫동안 안 쓰는 것은 치우십시오. 현관 바닥에 쌓인 먼지와 물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아침에 현관을 한번 쓸고 닦아 보십시오. 아침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날의 기운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현관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하루의 돈 흐름을 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볍게 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침실은 그날의 피로를 내려놓고 다음날의 기운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몸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편히 가라앉지 못합니다. 침실이 어지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이 오래갑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돈은 판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기고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고 정리해야 할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게 다시 돈이 새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침실은 꼭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침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벗어놓은 옷, 일담한 책, 충전기 선, 쇼핑 봉투,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3분만이라도 침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내일의 재물 흐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말 습관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혹시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사는 게 참 빠듯하다. 벌어도 남는 게 없다. 나는 복이 없다. 이 말들은 그냥 푸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생각을 굳히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끌어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표현을 조금씩 바꿔보셔야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돈이 조금씩 머물기 시작할 것이다. 복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야 흐름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변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비를 깊이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으로 돈을 쓸 때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 사고, 기분이 울적하니까 하나 사고, 오늘 힘들었으니 괜찮다고 넘기며 쓰고, 귀찮아서 따져보지 않고 결제하고,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돈은 정말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감정 소비는 재물운을 흔드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이걸 바꾸셔야 합니다. 지갑을 열 때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오늘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돈을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 질문 하나가 지출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다시 잡는 행동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소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갑, 현관, 침실, 말, 소비, 이 5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갑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현관이 막혀 있고 침실이 어지럽고 말이 부정적이고 소비가 무의식적이면 결국 흐름은 다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환경과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꾸면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갑 하나, 현관 하나, 말 한마디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 깊은 차원에서 묶어보겠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과 복, 그리고 재물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수 이야기를 넘어 삶의 바탕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돈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말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갑을 정리했고 현관을 살펴봤고 침실과 말버릇과 소비 습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삶을 만들고 삶이 결국 복과 인연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이건 단지 수행자들만의 이야기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재물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돈의 문제를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운이 좋아야 한다.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 안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운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복으로 쌓이고 환경으로 드러나고 돈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생겨야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절제, 작은 감사가 쌓여서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결국 삶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애쓰는데도 늘 빠듯합니다. 단순히 능력 차이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의 흐름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쌓일까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건 많이 듣던 말이라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에서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만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칩니다. 늘 부족함에 시선이 머뭅니다. 부족함만 보이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갑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희한하게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돈은 안정된 곳에 머무릅니다. 늘 불안하고 모자라다고 외치는 마음보다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곁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눌러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돈을 쓰는지, 지금 꼭 필요한지, 이 소비가 내 삶을 살리는지, 잠깐의 감정만 달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씁니다. 외로워서 쓰고, 허전해서 쓰고, 귀찮아서 대충 쓰고, 자기 위로라는 이름으로 자꾸 지출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허무해집니다. 절제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돈은 덜 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면 오히려 돈이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흔들린 선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은 돈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빨리 벌고 싶고 빨리 늘리고 싶고 빨리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급한 마음이 오히려 손실을 부릅니다. 필요 없는 소비도 하고 조급한 결정도 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흐름을 보라고 합니다. 돈을 쫓기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풍수와 마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면 돈의 흐름도 서서히 정돈됩니다. 지각
현관, 침실, 말, 소비,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부 연결된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돈만 쫓았지 정작 내 마음과 생활은 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재물을 막은 건 거창한 불운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였구나. 그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조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알 것 같다. 왜 늘 같은 자리였는지 조금 알겠다.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바꾸면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마음을 먼저 바꿔보십시오. 돈을 보는 시선, 돈을 만지는 태도, 돈을 쓰는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결국 이 말로 모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실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갑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침실, 말 습관, 소비 습관, 마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내 손이 닿는 자리, 내가 매일 지나치는 공간,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과 행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담습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의 자리도 어지럽고, 현관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도 약하고, 침실이 혼란스러우면 판단도 흔들리고, 말이 늘 부족함을 향하면 삶도 점점 그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지갑은 정리되어 있는가? 우리 집 현관은 밝고 편안한가? 내가 자는 침실은 기운이 쉬어갈 만한가? 나는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쓸 때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늘 문제는 그 나중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흐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공간 상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꺼내십시오. 이 행동이 시작입니다. 그냥 정리가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첫 행동입니다. 이 작은 손동작 하나가 앞으로의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오래된 영수증은 정리하십시오. 지폐는 가지런히 펴서 놓으십시오.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닫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돈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삶으로 가보겠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을 굳히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부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지출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시면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오늘 치우십시오. 현관은 돈과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으면 좋은 흐름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침대 주변에 쌓인 옷, 물건, 봉투,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내일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외출 전에 지갑을 잠깐 확인하고 현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침 시간은 하루의 흐름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는 작은 정리가 그날의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초하루에도 좋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는 날, 지갑과 현관과 침실을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4월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시점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에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돈이 없다 대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사는 게 힘들다 대신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남는 게 없다 대신 이제부터 남기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야 삶이 바뀝니다. 늘 같은 말을 하면 늘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른 말을 해야 다른 생각이 생기고 다른 생각이 생겨야 다른 결과가 옵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흐름은 늘 움직이고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와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갑 정리, 이것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며칠 후 당신은 문득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뭔가 다르다.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는다. 이상하게 돈이 덜 센다. 마음이 조금 편하다. 바로 그 변화가 시작입니다.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은 억지로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손안의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내 집의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잠들기 전 정리하는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입에 올리는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